그러면은 요번에 새로 지금 선임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뭐 게 비판적인 뉴스를 지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하시는 여론도 있는데 딱 그냥 중립인 아니 건가요? 왜냐면 네. 내가 클린스만이 선임이 됐을 때도 네. 처음엔 중립이었고 밀러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 자리로 왔을 때도 난 중립이었어. 왜냐면 아니 아직 이 역할에서 이 일을 안 해보신 분을 우리가 무턱대고 무슨 근거로 내가 비판을 해? 개혁을 안 한 건 맞잖아요. 개혁은 안 했고 그냥 기존에. 그리고 타임라인이 웃긴 게 이석재 부회장님이 정혜성 같은 분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한국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런 인터뷰를 내셨었어. 그대로 됐잖아. 이게 그냥 짜여졌던 그림이 각본이 그냥 그대로 된 거잖아. 난 그냥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여. 저희는 여러분들 이건 있습니다. 새로운 전력 강화 위원장님이 정혜성 감독님이셨죠 원래. 이분으로 이제 선임이 됐고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 네. 오피셜이 나왔죠. 근데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너무 빠바박 일처리가 됐어요. 네, 빠르게. 아니, 축구협회가 난 이렇게 빠르게 일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빠바박 처리가 됐다는 건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2월달 안에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걸 꾸렸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아래에 뭐 이거 크게 뭐 이제 읽을 건 없는 게 네. 그냥 어쨌든 4강 신화를 하셨고 네. 같이 뭔가 보좌를 했었죠. 거스리딩거 감독님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으로서 호황 아인 잘라이에도 계셨고 네. 호치민 시티에도 계셨고 감독으로서도 어쨌든 전남 드래곤즈에도 계셨고 부천, SK, 제주 여기도 이제 계셨고 그다음에 코치로서는 대한민국 대표팀도 이제 많이 오가셨고 그러니까 경험 자체, 경력 자체는 여러분 화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학 분과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력강화 위원장이 이번에 되시고 기술 고문도 하셨고 이렇게 많은 이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밀러가 이제 나가면서 여기 위원장분들이 이번에 선임이 됐잖아요. 네. 고정훈 감독님, 네. 박성배 감독님, 네. 박주호 선수님 해설위원님, 네. 그다음에 송멍현 전 광주FC 속코치님, 윤덕여 감독님, 그다음에 윤정환 감독님, 이미영 감독님, 이상기 큐미트 대표님, 이게 이제 그거죠 풀코 그쪽 그 대표님, 네. 그다음에 이영진 베트남 속코치님, 대구 FC 감독도 하셨고 정경준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장님 이렇게 되셨잖아요. 네. 회의를 못 해요. 어차피 모일 수가 아니, 없잖아. 한 분은 이제 K2 감독하고 계시지, 대학교 감독하고 계시지, 음. 해설위원님이시지, 아. 광주 전 쉬고 계시고. 윤덕여 감독님 여자축구연제 감독이시지, 네. 윤정환 감독님 지금 강원 시즌 담금질 하나 바쁘시지, 네. 상무 감독 하시느라 바쁘시겠죠. 이상기 감독님도 회사 운영. 대표님도 회사 운영하느라 바쁘실 거 아니야. 이영진 코치님은 지금은 쉬고 있으니까 뭐 프리하셔. 회의를 어떻게 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고 싶지 않은 게 아직 위원장님들이 되신 분들이 어떠한 일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도대체 이게 선발이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 왜 나는 항상 이 선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K1에 있는 감독님도 한 분, 뭐 K2에 있는 감독님도 한 분, 여자축구에도 한 분 하면서 이 대한축구협회가 어쨌든 모두를 위한 거니까 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위원장으로 만든다는 거 컨셉은 오케이인데 2월 안에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당장 이분들을 탄 자리에 모으기가 어렵잖아. 그죠. 뭐 매일매일 회의를 거치고 매일매일 면접 보러 다니고 리스트하고 인터뷰하기도 바쁠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도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지금 8일 남았는데 네. 8일 안에 회의를 거쳐서 뭘 해서 해외 감독을 미팅하고 리스트 짜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하냐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아래쪽에 위원님들은 그냥 의견만 내시고 가끔 가다가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 결국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정혜성 위원장이 할 것 이미 같아요. 하시겠죠. 네, 할 거예요. 예전에 뭐 김판고 위원장도 결국에는 본인이 다 하셨고,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끔 모여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할 뿐인 것 같아요. 그게 축구협회의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뭐 새로 되신 분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고 해외 감독을 이게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스티브 브루스 쪽은 뭐 본인이 이것도 해보니까 엄프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혀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코쿠나던가 스티브 브루스 감독의 제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한국 감독 좋잖아요. 매력적인 직업이라니까요. 29호 꿀꺽하고 소니도 있지, 이강인 있지, 김민재 있지, 월드컵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작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분들에게 일절 관심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브루스 감독님 정도가 오면 어쨌든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네. 코쿠 감독님 정도가 오시면 좋은 이력을 가지신 감독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국내 감독님들도 좋지만 사실 그분들이 더 감독적으로 능력이 좋은 건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그쵸. 당장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불러다 놓고 미팅도 해야 되고 뭐 인터넷으로 미팅을 하다 미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가 뭐 이런 거니까 또 축구가 맞는지 알아야 되고 이게 대화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대화의 시간이 나는 2월 안에 선임을 한다라는 일단 약속을 했잖아. 기준을 정했잖아. 그거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감독으로 선임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임시 감독을 태국전만 하면 어떠냐. 네. 그리고 임시 감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김기동 감독이 됐든 홍문고 감독이 됐든 뭐 최용수 감독이 됐든 아니 이정효 감독이 됐든 K리그에서 일하고 있는 감독도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리그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요. K리그가 9경기면 우승을 하냐 마냐예요. 그쵸. 처음 출발 그 2경기 하는 거잖아. 근데 물론 이 대표팀 소집을 할 때 K리그는 안 합니다. 쉬어요. A매치 데이. 근데 그 쉬는 동안 클럽 팀들은 네. 그때가 더 전술을 다지고 그때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때가 더 이 팀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음 경기 나서는 데 있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승점 3점을 가져와야 되려고 더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 감독님이 겸직을 해야 돼서 예를 들어 홍문고 감독님이라고 합시다. 네. 울산에 있다가 서울 그러니까 와야 돼요. 그 태국 가야 돼요. 그럼 수석 코치한테 다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울산이 만약에 다음 경기 말아먹었어. 그래서 승점 3점을 못 땄어. 그걸로 만약에 우승을 못하면 이정훈 감독님이 왔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침에 또 못 나갔어. 아니면 누가 또 왔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승점 3점 때문에 강등을 당해. 그거는 누가 책임져 줄 누구를 위한 거야? 누가 책임져 줄 거야? 그걸 누가 책임져 주는데?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프로팀이 강등되는데 갑자기 그의 K리그 정책을 바꿔서 그 팀 강등 안 시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어느 정도 내정은 저는 지금쯤 이미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다음 주에 발표할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월요일부터는 새로 내정된 감독이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할지, 그 다음에 이 감독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꾸려나갈지 이런 것들을 꾸릴 거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다 리스트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시 감독을 태국전만 쓰자. 전 이거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임시 감독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K1 감독을 데려와서 쓰자. 이거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네. 현재 많이 슬픈 모드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거는 우리나라 축구를 그러니까 대표팀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축구 자체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리그 감독들은 진짜 저는 임시 감독이라고 한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반대한다. 저는 무조건 반대고 이 선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매우 실망할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에게. 지금 K리그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고. 근데 뭐 더 실망할 게 있어요? 그거 실망할 거죠. 아니 이미 실망할 만큼 해가지고. 실망할 만큼 한 거에서 더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축구 컨텐츠 안 하십니까? 어떻게 안 해요? 뭐 하는 소리? 정신 차리세요. 요즘 좀 회장갑으로 맞아야겠어 진짜. 아닙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실망할 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한들던 더 기대도 안 되고 실망도 이제 안 돼요. 어제만 해도 스만 형이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랑 회장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 다르잖아. 거짓말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뭔가 임시 감독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떤 감독이 돼야 되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 시간 안에 감독을 선임한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이제 새롭게 뽑히셨지만 그럼 대부분의 일은 위원장님이 해야 되지만 네. 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과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말하고 어떤 감독을 선임해야 돼야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을 안 치겠다는 마음은 이해는 간다는 거야. 대한축구협회니까 네. 이 위원분들이 각각 다른 리그에 있어야 그 리그의 또 고충도 듣고 막 이런 것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닌 그냥 진짜 일을 안 하고 계시고 능력이 있고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면 비판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죠. 그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진짜 이 대한축구협회에만 힘쏟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은 리스트를 못 한다고 하면 뭐 4명만 뽑더라도 위원들을 3명만 뽑더라도 이 새롭게 선임된 위원장을 진짜 풀리
서포트할 수 있는 그냥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중에 능력자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능력 있으면 왜 쉬어요? 일을 아니, 하고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 능력이라는 게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지도 능력 말고 지도 행정 능력이 능력. 아니라 네. 행정 능력이고 내가 지도는 좀 못할 수 있고 내가 지도를 했을 때마다 감독과 성적이 안 날 수는 있어. 그냥 내가 지도자를 알아보는 덕목은 높을 수도 있잖아. 네. 맞잖아. 그쵸. 왜냐면 그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뽑아서 여러 번 추천했어. 이 대학 감독으로 이 사람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천했는데 그 감독이 성적을 잘 냈어. 이 감독을 고등학교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성적 잘 냈어. 그 안목이 있다는 거잖아, 뽑는. 그러니까 꼭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앉을 필요가 없는 자리잖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력 강화 위원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위원회란 말이야. 그 위원들이란 말이야.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거잖아, 지도자랑. 그쵸. 그래서 나는 이게 이 룰북에 있는 건가 내가 뭐 체크는 못 해봤지만 아직 네. 어쨌든 간에 매번 이렇게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잖아. 이번 감독 선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감독을 데려왔어. 근데 임시 감독이 아니라 국내 감독이 왔어. 네. 근데 국내 감독이 실패를 했다고 치자. 이게 위원장님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건 그냥 난 또 이거는 그냥 회장의 잘못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게 이 회장님이 어쨌든 간에 또 이번에 비판을 받았잖아.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 진짜 지금까지 방식이 너무 틀렸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했으면 진짜 개선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님을 안 친 것까지도 오케이다 이거야. 그럼 정혜성 위원장님을 안 쳤으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현직에서만 일하던 사람들을 계속 썼어. 미팅하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잖아.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다. 위원장은 안 쳐놨는데 위원장을 도울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럼 그래 나 진짜 이제 욕 그만 먹으련다. 나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련다 하고 그 회장님이 말을 하는 거야. 위원장 당신이 원하는 진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연봉은 맞춰줄 테니 3-4명 나한테 그러니까 몇 명 리스트를 달라. 그 중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3-4명으로 추려서 진짜 쓰자. 대신에 그 사람들의 능력이 뭔지 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팬들도 이걸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뭔가 이번에 좀 개혁이 있었네. 일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이번에 하는구나. 그래도 뭔가 진짜 해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대로 해서 뭐 새로운 감독님이 선임이 됐어. 네. 나는 그 감독님 리스트는 우리가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최용수 감독님이 있을 거고 박항서 감독님이 있을 거고 국내 감독이라고 치면 안익수 감독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익수 감독님 거기 안 들어갈 것 같고 내 개인적인 생각엔 최용수 윤수볼 감독님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과연 위원장님의 잘못인가? 이게 만약 잘못된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아쉬워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지금 선임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뭐 게 비판적인 뉴스를 지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하시는 여론도 있는데 딱 그냥 중립인 아니 건가요? 왜냐면 네. 내가 클린스만이 선임이 됐을 때도 네. 처음엔 중립이었고 네. 밀러 위원장님이 처음에 여기로 이 자리로 왔을 때도 난 중립이었어. 왜냐면 아니 아직 이 역할에서 이 일을 안 해보신 분을 우리가 무턱대고 무슨 근거로 내가 비판을 해? 그쵸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니까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분이 하시는 업무나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만한 게 일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턱대고 잘못됐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고 그거는 이제 몰아가면은 저희가 오히려 잘못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좀 지켜봐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근데 같다. 이 타임라인은 웃기죠. 근데 개혁을 안 한 건 맞잖아요. 개혁은 안 했고 그냥 또 기존에, 그리고 타임라인이 웃긴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석재 부회장님이 며칠 전에 그 막 단독 기사로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보면 정혜성 같은 분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한국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런 인터뷰를 내셨었어. 회의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해서 그게 막 단독 기사로도 뜨고 막 이렇게 떴잖아. 그대로 됐잖아. 그러면 그 이석재 그러니까 부회장의 뭔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분을 떠나서 이 그냥 짜여졌던 그림이 각본이 그냥 그대로 된 거잖아. 이거는 뭔가 이 위원장을 뽑는데도 막 이렇게 고심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난 그냥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뭐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이 위원장 선임 방식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그냥 진짜 예를 들어 막
이 사람도 리스트에 있고 이 사람도 리스트에 있고 이 사람도 리스트에 있는데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여요. 우리한테 필요한 위원장이 누구냐 뭔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계획대로 그냥 돌려막기야 계속. 그러니까 뭔가 회사도 여러분 승진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아래에 있을 때 업적이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승진을 시키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축구협회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과연 이 정혜성 위원장이 이 아래쪽에 계실 때 어떤 업적을 남기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보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위원장이란 자리가 꼭 지도자로서 능력이 높아야 되고 꼭 유명한 선수 출신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어쨌든 내가 그리고 정혜성 감독님이 2000년도 멤버시기도 했고 코치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전남이라든가 이때 당시 뭐 대표팀이라든가 이렇게 쏙코치를 하시고 막 이랬을 때 사실 내가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까지 엄청 전술적으로 막 이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이때 뭐 어떻게 뭐 내가 평가할 수가 없어. 내가 보지 않거나 내가 그렇게까지 딥하게 못 본 거를 내가 맘대로 막 이렇게 코멘트할 수는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사실 가지고 뭐라 안 하고 이분이 감독 생활을 이렇게 하실 때도 내가 이 팀들을 막 분석했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어. 호치민시티에서 감독하실 때도 호치민시티의 경기를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분이 선임이 된 게 뭐 잘못됐다 이분이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정말 선임이 되셨으니 예를 들어 회장님이 말을 하는 거야. 28일까지 뽑아야 된다 했는데 뽑으려고 해도 씨발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자기가 뽑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나는 정혜성 위원장님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아 회장님, 뭐 태국전을 위해서라면 빨리 뽑는 게 맞는 건 아는데 저 욕먹기 싫다. 좀만 더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외국 감독도 몇 명 만나보고 국내 감독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축구가 팬들이 원하는 축구가 뭔지 혹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축구가 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자리를 잡고 말 그대로 시스템을 만든다 그랬잖아. 이 시스템을 먼저 잡고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차두리 코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계약 기간이 뭐 3월인가 4월까지인가 뭔가 아시안컵 이후까지였잖아. 그럼 그냥 태국전까지 누구 임시감독을 뽑는 게 아니라 아시안컵에 갔던 멤버 중에 한국인 코치분들도 있고 막 다 있잖아. 그냥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 그 두 경기를 위해서 K리그 감독들을 희생시킬 수 없고 갑자기 뭐 임시감독으로 한 명 데려와서 태국전만 시키는 것도 난 좀 그렇다고 보는 게. 그쵸. 그 감독이 무슨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감독이 와서 두 경기를 만약에 말았어. 그럼 감독은 무슨 뭔 죄가 죄야? 있어? 그분은 또 무슨 죄야? 그분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몇 년간 프로팀조차도 가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국민적으로 욕 먹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네, 욕바지 역할을 욕바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이게 참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김방훈 위원장님도 사실상 처음에 선임이 될 때는 비판 여론이 많았죠. 뭐 비판이 많았을 때고 유명한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막 네.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대단한 일을 해내셨잖아. 근데 지금 어쨌든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위원장님이 난 진짜 좀 멋진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그냥 좋게 보고 싶어. 일단은 여러분 아직 저희가 이 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김판고 위원장도 처음에 벤투 선임할 때도 많이 비판을 당했고 결국에는 김판고 위원장이 이 축구협회를 떠나고 난 뒤에 그분의 업적이 다시 조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이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이 밀러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다른 부서로 가셨다. 그러면 진짜 그럼 다행이죠. 진짜 다행이다. 그나마. 근데 이분이 도대체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뭘 그렇게 그러니까 왜 위원장으로 애초에 올린 거냐? 난 진짜 이거 미치겠다. 아니 기술위원장으로서 그 유스 쪽에서 정말 일 잘하시던 분을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올려가지고 이 사람 말도 안 들어줄 거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만들고 클린스만 인터뷰장에 선임한 나와가지고 거. 클린스만 선임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만들고 이 사람이 뭔가 강남스타일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놀림받게 만들고 그냥 가만히 다시 기술위원장으로 내릴 거면 뭔가 좀 많이 좀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은 일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고 자기가 맡은 그 부서에서만큼은 잘해내신 분인데 갑자기 자기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됐고 전력강화위원장이 되고 이제 클린스만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클린스만을 선임한 사람은 밀러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또 부서 이동을 마지막으로 한 분이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비판적인 시선과 이런 거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지쳐요. 저도 비판적인 이제 얘기하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회장님은 똑같지만 새로운 분이 선임이 되셨고 그냥 이분이 정말 멋지게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김판건 위원장님처럼 자기만의 좀 자기 얘기를 하고 네.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좀 새로운 봄바람이 이제 봄도 다가오고 있는데 불었으면 좋겠다. 그쵸. 제 바람이에요. 꼭두가시가 아니라 진짜 자기만의 확실한
지조를 갖고 일을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벌써 감독은 저는 내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연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저희는 동일합니다. 최용수 감독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김학범, 최용수 감독님, 안익수 감독님, 홍명보 감독님, 황선홍 감독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솔직히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은 안익수 감독님이랑 최용수 감독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용수 감독님이 되지 않을까.